전국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국희 오줌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덥고 코로나와의 휴전 없는 전쟁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은 싸우다가 힘들면은 한쪽에서 좀 휴전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또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을 개발하겠지만은 그보다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오줌이라고 하는 하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매일같이 잘 활용하면은 면역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바이러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줌이 얼마나 파워가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기불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미네랄의 여러 가지 작용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지난 시간에는 오줌하고 물만 비교했는데 오늘은 또 좋은 어떤 샘플이 하나 생겨서 그걸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물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이 안 들어오죠? 예, 이 물입니다. 물. 자, 지난번에 오줌에 대한 걸 보여드렸듯이 자, 오줌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가 세지요? 이건 제가 금방 받은 오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이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해라는 이런 마시는 물인데 여기에 보니까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심층 해수 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불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상당히 세게 들어오죠. 이것도 역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해질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러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5일이고 유튜브 강박사 건강교실 오줌의 미네랄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인체는 세 가지 생명수 우리 체액 몸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한 체액이 있습니다. 생명을 키우고 건강을 지탱하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양수는 태아에 오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양수 속에서 자유스럽게 수영을 하면서 10달 동안 자라게 되는데 저 태아의 양수 속에서 태아가 춤을 추면서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놀고 있는 상태는 저기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수에 부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태아가 아주 편안하게 수영을 하면서 놀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우주 공간에 가 있는 그 우주인들이 붕붕 떠서 노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 태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태아가 태어나면 어머니 몸에서 모유가 나옵니다. 이 모유는 완벽한 애기의 영양소로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 때는 그 양수를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영양소를 받아서 10달 동안 자라게 되고, 태어나면은 또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는 모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성장을 했다 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오줌이 그 완벽한 그러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줌을 먹도록 이렇게 마시면서 건강을 지탱하도록 하나님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유 대신에 조제분유도 있지만은, 필요할 때는 조제분유도 먹을 수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참 자기 사랑하는 아기를 키울 때에는 모유가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약도 많고 하지만은 오줌 이상 가는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오랜 동안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책으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오는 것을 잘 이용하면은 감기에서 암까지 자기 건강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필수 미네랄이 이렇게 빨간 글로 나트륨, 칼슘, 칼리, 마그네슘, 염소, 인산 이런 것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16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은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 114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이런 6개 하고, 최근에 16개를 추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기술이 좋아서 이걸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제품화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섭취하는 그 미네랄의 종류도 많고, 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것을 대한영양학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사실상 함량이 이렇게 하루에 섭취해야 될 권장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미네랄을 적정량을 맞게 먹느냐 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자연식 매일매일 먹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뭐 보조해서 제품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세포 활동에 있어서 효소, 호르몬, 신경, 혈액, 이러한 작용하는데, 생리학적으로 기능을 작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 없으면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세포 밖에,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에서는 또 이런 정도의 농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의 이동에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는 뭐 1/100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는 것은 근육 운동을 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방아쇠 역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줌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보니까 뽑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질소, 염소 이렇게 쭉 있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줌을 먹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몸에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커버해 주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구체, 내가 쓴 책 중에 알고 보니 생명수라는 책 중에 거기 보면은 요 사구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이게 모세혈관인데, 우리 콩팥 한 개에 이 사구체가 100만 개 내지 120만 개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이렇게 한 줄로 이어서 보면은 길이가 150km나 됩니다. 150km. 이 속에 혈액이 돌면서 오줌으로 섬이 나오는데, 오줌으로 섬이 나오는 그 구멍이 여기 있는 것처럼 3 내지 4나노메타입니다. 3 내지 4나노메타. 가장 작은 바이러스가 30나노메타예요. 그러니까
최소 바이러스의 10분의 1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에는 바이러스가 있어도 오줌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줌은 피보다 더 깨끗한 생명수다 하는 얘기가 이게 해부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직경이 10마이크로메타고 또 적혈구 크기가 8 마이크로메타. 사실 모세혈관 크기하고 적혈구 크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모세혈관에 이 적혈구가 이렇게 지나가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산소를 운반하는데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총 얼마나 되느냐? 30조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조개, 70조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잡아서 이 적혈구 숫자가 우리 인체 총 세포수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 적혈구 한 개에 산소를 운반하는 그 헤모글로빈이 2억 8천 개가 요 적혈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헤모글로빈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황이 8개가 있고 또 철이 2개씩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은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제 워낙 참 이게 심각하니까 홍콩 대학에 있는 교수가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완치가 된 사람의 그 혈장을 뽑아 가지고 그걸 지금 걸려 있는 감염되어 있는 확진자한테 주사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99.3일 하더라. 완전히 다 바이러스가 죽더라 이게. 이걸 이제 신문에 그 데일리 신문에 이재길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5월 16일자입니다. 근데 이제 혈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혈장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오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혈장을 주입하면 왜 바이러스 죽느냐? 혈장 안에 항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체가 바이러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장이 오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줌에 그런 항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줌을 마시면은 그 오줌에 들어있는 항체가 바이러스를 잡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연구하고 그러냐? 결국 오줌 마시면 되는구나. 이런 건데 이런 그 기사를 쓸 때도 기자들이 오줌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좀 배려심이 있으면은 그런 걸 그래서 오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런 걸 한 줄 써주면은 이런 연구 기사를 볼 때 국민들이 금방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기사가 2015년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것이 한창일 때 그때 또 자기 혈장 치료법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오줌은 이미 우리가 전 국민이 200만 명 이상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홍보를 해서 전 국민들이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정말 그 고생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봉사요원들 정말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론적인 것을 공부를 하시고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